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DBMS라는 건 또 무엇이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DBMS가 사실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설치를 하는 걸로 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좀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만의 폴더를 좀 만들고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죠? 또 이제 수업 중간중간마다 이제 제가 배포드릴 자료들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윈도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버튼을 딱 누르면 파일 탐색기 창이 이렇게 뜨죠. 여러분도 천천히 해보세요. 윈도우 버튼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E 버튼.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C 드라이브라는 친구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바탕화면에 넣게 되면 내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 계정 폴더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사거나 데스크탑을 사게 되면 처음에 계정 이름을 한국말로, 한글로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동석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깊게 그리고 상위 과정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다 이제 외국에서 만든 툴이다 보니까 한글을 인식 못할 때가 꽤 많더라고요. 예,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폴더를 만들거나 디렉터리라는 걸 만들게 되면 절대로 공백이나 이제 또 한글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C 드라이브로 가게 되면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가장 최상위 경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딱히 한글에 관련된 것들은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우리 폴더를 만들어 보죠. 우클릭 새 폴더. 자, 이렇게 해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새 폴더에다가 이름을요. DBMS 언더바 그 빼기 버튼을 Shift랑 같이 누르면 언더바 기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저희 이니셜을 씁시다. 이름을 쓸 때 저는 한동석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HDS 엔터 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폴더를 또 3개를 만들 건데요. 들어가셔서 폴더를 이렇게 3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메모라는 폴더 하나, 여기서 탭, 메모를 쓰고 탭 누르면 다음 폴더 이름 변경, 그 다음에 리소스 탭, 워크스페이스, 엔터. 자, 이렇게 해주면 폴더 3개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3개 만든 다음에 메모라는 폴더에다가 들어가서 메모장을 하나 만들 겁니다. 우클릭 해주시고요.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자, 여기에서 오늘은 첫 번째 영상이니까 데이 01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시다. 그 다음에 데이 01을 딱 엔터를 쳐서 열어주면 이렇게 메모장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수업이라기보단 데이터베이스 MS라는 이건데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부터 좀 알아봅시다. 사실상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거 하나만 다루진 않아요. 이 데이터베이스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다루게 되거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간단히 얘기해서 실행이 가능한 것들인데 뭐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 웹사이트가 될 수 있겠고요. 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모바일 애플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될 텐데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똥차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래요? 그런데 아무리 기똥차게 만든 프로그램일지라도 하드웨어에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기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 기억을 할 수 있냐면 그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그램이 닫히는, 즉 종료되는 순간 기억했던 걸 전부 다 잊어버려요. 오케이? 다 날아가 버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플리케이션, 즉 프로그램에서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꺼버려. 내일 출근해서 해야지. 내일 출근하고 왔더니 날아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이 생각들을 한 거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자? 24시간? 그러다가 이제 정전이 나. 박살 나는 거예요. 그쵸? 정전 나는 순간 그냥 그쵸? 예, 데이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야, 그러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대로 만들고 거기에서 입력한 데이터, 즉 저장을 계속하고 관리를 해야 될 데이터들은 서버라는 곳에 따로 저장을 하자. 이 친구는
전원이 나가던 뭐가 하던 계속 기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바로 그 서버라는 친구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데이터베이스라는 친구고,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친구를 좀 어원을 해석해 보면 데이터와 베이스가 만났잖아요. 데이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베이스라는 친구는요, 기초, 기반 뭐 이런 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베이지가 할 때 베이스니까. 근데 그 말 말고 군사 용어에서는 이 친구가 기지라는 뜻이 있어요. 기지. 그럼 뭔 말이에요?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기지다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데이터, 써볼까요? 데이터가 모여있는 기지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이게 좀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 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죠. 야, 우리 데이터베이스 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사실 말장난이긴 합니다. 개발자들끼리 소통할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냥 DB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좀 포멀한 자리, 뭐 회의라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투자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는 조금 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약간 추상적인 거야. 그냥 데이터가 모여있는 곳. 근데 이 데이터를 그냥 모아놓는 게 아니라 모아놓았다면 어떻게 모을 것이며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싹 다 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DBMS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끝났죠? 그러니까 얘가 구체적인 용어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추상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야, 우리 DB 하자 보다는 우리 DBMS 하자. 야,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치해야 돼 보다는 DBMS 설치하자. 사실 이게 조금 더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뭐 혼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언포멀한 자리에서는. 같은간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자, 아셨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추상적인 용어다. 데이터가 그냥 모여있는 곳. 근데 이걸 정확히 우리가 관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DBMS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DBMS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 한마디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며 이제 거기엔 또 명령어들이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는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BMS는 당연히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을 때 하나가 잘 되면 옆에 막 생기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제 DBMS도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만큼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DBMS들을 좀 알아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오라클이라는 DBMS가 있고요. 또 마리아DB라는 DBMS가 있고, 그 다음에 뭐 MySQL,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SQL, 또 몽고라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DBMS들이 존재해요. 이 외에도. 그런데 이제 각각의 좀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애프터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라클에서 AS가 굉장히 좋아요. 그럼 뭔 말이겠어요? 돈이 좀 든다. 예, 유료이기 때문에 좀 돈이 든다. 물론 무료, 교육용 버전으로도 있는데 회사에서 좀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됐다. 그러니까 좀 이제 대기업이나 정부기관 이런 데에서 쓰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리아DB나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제 좀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좀 사용이 되고요. 이 마리아DB랑 MySQL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많이 사용되는, 뭐 사실 기업을 따진다기보단 기업에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천차만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 몽고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이제 이번 이 DBMS 배워서 바로 써먹는 DBMS에서는 다루지 않을 종류거든요. 이런 걸 이제 NoSQL이라는 친구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혹시 시간이 좀 된다면 영상 내에서도 좀 담고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외에도 많은 게 있지만 우리는 이 오라클이라는 DBMS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실제 저도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렇게 오라클이라는 DBMS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 DBMS 강좌의 이 목표는 DBMS를 완전 깊게 배워서 튜닝하고 만한 데이터베이스에 완전 대빵이 될 거야가 아니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같이 붙일 것이며 이 데이터베이스의 어느 정도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개발자로 취업을 했을 때 혹은 개발 뭐 1인 개발자를 할 때 창업을 할 때 어느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되는가. 예, 이제 어떻게 해야 소통할 수 있는가. 이제 이 정도의 이제 난이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진행을 해보죠. 그래서 오라클을 저는 이제 회사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오라클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 내일 이걸 써야 되고 뭐 아니면 난 이걸 쓰고 싶고 할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BMS라는 거의 큰 틀은 다 똑같아요. 데이터를 관리하자. 그럼 관리할 때 명령어들이 큰 틀이 다 똑같아요. 가져오기, 뭐 추가하기, 삭제하기, 수정하기 이런 건데 사실상 어떤 것든 하나를 제대로 배워놓으면 다른 거 배우는 데는 굉장히 금방 합니다. 왜? 기본적인 개념과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배우는 데 있어서는 큰 시간이 안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비슷비슷해요. 네, 문법들이 비슷비슷해요. 뭐 여기선 A라고 쓰고 여기선 대신 이때에만 B라고 쓴다. 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친구를 설치를 하게 될 건데요. 일단 얘를 설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오라클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오라클 DBMS 설치. 자, 이 오라클 DBMS를 설치하려면 오라클 사이트로 가셔야 될 것이고요. 아마 회사에 가시면은 회사 PC에 깔려 있을 수도 있고 안 깔려 있으면은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운받지 않고요. 이제 회사 서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만 사용하는 그 서버에 모아놨을 테니 거기서 바로 다운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제가 여기선 그런 게 없으니까 한번 직접 오라클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보죠. 오라클 치세요. 구글에 오라클.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오라클 링크가 나오죠. 요거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다음 코너 내 위치를 확인한다. 예, 그래요. 허용하고. 자, 그래서 요거를 땅 때리고 자, 보시면 이제 이 사이트 쿠키에 대해서 뭐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PC에다가 기억을 시켜놓고 나중에 이제 너가 이런 사이트를 많이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거 제시해 줄게 뭐 그런 건데요. 수락하세요. 알겠죠? 네, 수락하시고 컴퓨터 안 망가집니다. 그냥 수락하세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들어오신 사이트가 이제 코리아 한국이거든요. 근데 저는 KR을 지우고 실제 본사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R 부분이랑 뒤에 슬래시까지 지워주시면 딱 이렇게 되고요. 엔터를 때려주면 이제 짜라란 0으로 바뀌죠. 걱정하지 마요. 되게 쉬워요. 여기 돋보기 버튼 보이시나요? 요걸 클릭한 다음에 11G 요렇게 때리는 거예요. 엔터를 쳐버려요. 11G 엔터. 자,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걸 그냥 클릭해 볼까요? 요거 클릭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다운로드 19 버전 클라우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한번 들어가 보자.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클라우드 버전도 쓰긴 쓰는데요. 이제 저희는 좀 교육용으로 좀 되게 가벼운, 그러니까 설치가 되게 금방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11 버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붙은 알파벳이 뭐를 의미하는지도 제가 정리를 또 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저는 19를 쓰지 않고 11을 쓴다고 했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이거 보세요. 익스프레스 에디션이라고 따로 있고요. 두 번째에 보시면 저는 윈도우즈에서 할 거기 때문에 64비트짜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 볼까요? 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비트짜리고 운영체제는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첫 번째 있는 64비트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클릭해 주시면 짜잔, 오라클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네요. 여러분들도 이제 계정 만들기 금방 하니까요. 계정을 만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치정지 하시고 계정 만드신 다음 전 이제 로그인부터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저는요 요렇게 로그인을 해서 자, 요렇게 로그인을 하고 있고요. 자, 로그인에 성공을 하게 되면 밑에 이제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다운로드를 만약에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폴더 중에서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메모에 메모장을 적고요. 여기 뒤로 가시면 리소스가 있죠. 바로 이 부분에다가 설치된 거를 집어넣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 안 남았다, 그쵸? 다운로드라는 부분에 가서 여기 오라클을 잘라낸 다음 리소스에 띵 붙이면 되겠죠? 잘라내기는 컨트롤 X 버튼이니까요. 클릭하고 컨트롤 X에서 이따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다운로드가 잘 됐으니까요. 이제 이 사이트는 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압축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풀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 부분을 살짝 좀 적어봅시다. w oracle.com index.html. 근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오라클 검색 후 kr 지워주기 주소창에 kr을 지워주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트가 들어가면은 돋보기 모양 클릭, 그 다음 검색이죠, 검색. 상단, 페이지 상단에 있는 돋보기 모양 클릭해서 11G 검색. 첫 번째로 나오는 링크, 검색 결과, 링크 클릭. 그리고 나서 이제 좌측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했었던 게요. 이제 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갔죠. 페이지 하단에 있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11G 릴리즈 투 익스프레스 에디션 설치 클릭 링크 클릭. 그 다음에 운영체제와 비트에 맞게 다운로드. 그래서 64인지 32인지 확인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DBMS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라클 로그인. 자, 우리 여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갑시다. 어디 갔죠? 네, 우리 폴더 여셔서요. 자, 이것 봐요. 압축을 풀었더니 디스크 1이 나오고 이 폴더를 들어가 보시면 셋업할 수 있는 실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 셋업이라는 걸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할 거고요. 짜잔, 그럼 예라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 넥스트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요. 넥스트. 창이 다 오른쪽에 뜨네. 자, 여기 보시면 얘도 C 드라이브 안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걸 체크하시고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용량을 필요로 하는지, 내 용량은 이거고 이만큼을 이제 쓸 거다. 넥스트. 부족하면 조금 제어판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지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패스워드가 나오거든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패스워드를 까먹으면 물론 다양한 명령어를 통해서 찾을 수는 있으나 재설치를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재설치하면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랑 같이 수업 듣는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은 1, 2, 3, 4로 통일합시다. 1, 2, 3, 4. 저도 1, 2, 3, 4. 자, 이렇게 해서 넥스트를 누르면 나중에 오라클 로그인을 하게 될 때에는 이렇게 1, 2, 3, 4라는 비밀번호를 쓰면서 로그인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요. 내가 아까 서버라고 했잖아. 서버. 그쵸? 서버라는 친구는 서비스라는 단어, 영어 단어에 ER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서버예요. 여러분이 나 이 데이터 좀 줘 라고 요청을 하죠. 그럼 그 요청을 처리해서 응답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서버거든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서버에는 항상 방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서버의 방번호야. 리스너, 듣는 친구죠? 여러분의 요청을 듣는 친구야. 그럼 여러분은 어디로 요청을 해야 돼? 이 8080이라는 곳으로 요청을 해야 돼. 이런 걸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서버에 관련돼서는 또 너무 또 어려워지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만 알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제 이게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메인 포트 번호입니다. 그래서 1521번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쪽을 맞춰줘야지만 우리가 알맞는 명령어를 때릴 수 있게 돼요.
자, 나머지는 뭐 그대로 두고요. 이제 151이라는 걸 정확히 잘 아시고 그다음에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인스톨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이제 가벼운 교육용 버전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제 설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중간중간에 뭐 설치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면 이미 깔려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할 필요 하면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 친구는 아주 깊숙이 박혀서 설치가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포맷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제 PC에는요, 오라클이 처음 설치되는 거라서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좀 적어 볼까요? 예, 그래서 다운받은 압축 파일을 풀면 디스크 1 폴더가 나오고 그 안에 setup.exe를 실행시켜서 설치를 진행한다. 사실 우리가 입력했던 건요, 비밀번호밖에 없어요. 그렇죠? 비밀번호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도 써놓을까? 비밀번호는 1234로 설정했다. 나중에 이제 혹시 이것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오랫동안 안 하면 이때 이거 딱 보면서 1234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오라클 DBMS라는 걸 설치하게 되고 이제 이 친구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오케이?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동안 설치가 다 끝났고요. 아직 설치 진행 중이시라면 일시정지 해놓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이제 successful 뜨죠? 뭐예요? 요 컴퓨터에다가 피니시, success보다는 finish라고 써져 있네. 끝났다, 설치가. finish.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설치된 걸 확인하느냐 라고 했을 때에는 간단하게 커맨드 창, 즉 여기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고 그냥 그 상태에서 cmd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이 친구가 운영체제랑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여기에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창이 나옵니다. 이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요, SQL 플러스라고 한번 이렇게 쳐보실래요? SQL 플러스. 얘가 바로 여러분이 설치한 오라클 DBMS가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이제 쓰고 엔터를 쳤을 때 이렇게 봐봐. 릴리즈 11 버전 방금 설치한 거죠. 예, 요게 지금 SQL 플러스라는 게 짱 뜨면은 오라클. 그럼 설치가 끝난 겁니다. 여기서 로그인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sys. 이거는 이제 계정이 관련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깊게 알려드릴게요. 엔터. as sys dba. 근데 이거에 봐봐요, 여러분. 패스워드를 내가 쳐도 친 것처럼 안 나오잖아, 그렇지?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보안 때문에. 보안 때문에 쳐도 친 것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헷갈리잖아, 그렇죠? 봐봐요, 로그인 실패라고 나오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엔터를 여러 번 치면 나가집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SQL 플러스에서 엔터를 치지 마시고 띄어 쓰세요. 한 번에 가는 거야. 그래서 sys as sys dba. 그 다음 여기서 엔터를 치고 1, 2, 3, 4 그냥 치세요. 입력된 겁니다. 1, 2, 3, 4 치고 엔터를 딱 치면 이렇게 SQL이라는 걸로 바뀌고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때릴 수 있게 바뀝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성공.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메모장에도 적어 드릴게요. 자, 오라클 설치 확인.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오라클 DBMS 설치 확인. 여기에다가 cmd 창 열기. 그 다음에 SQL 플러스 sys as sys dba 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입력 엔터 했을 때 요게 나오면 성공. 되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라클 DBMS라는 걸 한번 설치해 봤고 설치 확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DBMS 설치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 DBMS, 즉 그 검은색 화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명령어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불편한 검은색 화면에서의 개발을 조금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설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